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와 너무나 닮은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심지어 머리를 묶는 방식까지도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직접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들었고 화장터에서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혜수가 엄마 시장 좀 다녀올게.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게. 그게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52세 아직 젊으셨던 우리 어머니는 그날 오후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이셨어요. 현장에서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딸아이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성당에 가신 후였죠. 혼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저는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담당 의사는 가족분이 보시기엔 너무 참혹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신원 확인은 어머니가 지니고 계셨던 지갑과 주민등록증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우리 어머니의 것이었죠. 그 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41살이 되었고 딸아이 지민이는 11살이 되었어요. 어머니 없이 보낸 10년은 길고도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지만 친정 엄마는 아니잖아요. 가끔 힘들 때면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딸을 두고 그렇게 훌쩍 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고 시어머니 드실 무도 골랐어요.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워질 때쯤이었죠. 시장 한쪽 골목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뒷모습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회색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모습이 우리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체형도 걸음걸이도 어깨에 맨 낡은 가방까지도 모두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도 모르게 그 여자를 따라 걸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 여자가 손을 들어 목덜미를 긁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버릇이었어요. 피곤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면 항상 그렇게 목덜미를 긁으시던 어머니. 저기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시끄러웠고 그 여자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그대로 걸어갔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질질 끌며 뛰어갔죠. 잠깐만요. 잠깐만. 하지만 그 여자는 사람들 틈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10년 만에 어머니를 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영을 본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엄마를 닮은 여자를 봤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할 게 뻔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생생하게요. 혹시, 정말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어머니라면?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혹시 그 여자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보, 요즘 시장을 왜 이렇게 자주 가? 냉장고에 음식이 넘치잖아. 그냥 신선한 게 좋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도 장을 보지 않았어요. 골목골목을 헤매며 그 여자를 찾았죠.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반찬 가게를 돌며 혹시 그 여자를 본 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50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뒷모습만 보고 어떻게 찾느냐는 반응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있었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을 때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여자의 뒷모습이 꿈에 나타났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혜수가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보 사실은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주 전에 시장에서 엄마를 닮은 여자를 봤어. 남편의 손이 멈췄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돌아보았죠. 엄마를 닮은 여자? 응. 뒷모습이었는데 정말 똑같았어. 걸음걸이도 머리 묶은 것도 심지어 목덜미 긁는 버릇까지.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장모님은 돌아가셨잖아. 10년이 지났어. 나도 알아. 알지만 정말 너무 똑같았단 말이야. 그냥 비슷한 사람이었을 거야.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봤다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수가 진정해. 요즘 너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병원이라니요. 정신과를 말하는 건가요? 정말이지 내 남편조차 날 믿어주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혜수가 잠깐 이리 와봐. 거실에 앉으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남편이 말한 모양이었죠. 어제 민호한테 들었는데 시장에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봤다고? 네, 그게. 혜수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좀 놓아줘야지. 10년이 지났잖니. 어머니는 못 보셨어요. 정말 똑같았다니까요. 혜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민이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어.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이야. 정신 차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민이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든 거지.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때? 친정어머니 잃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거야. 상담이요. 결국 다들 절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제 딸까지도요. 정말 제가 미친 걸까요? 너무 엄마가 그리워서 환영을 본 걸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건 진짜였어.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죠. 시장 입구 슈퍼 아주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50대 후반 여자분, 회색 머리 묶고 다니시는 분 혹시 모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발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오시는 분 말하는 거야? 항상 채소만 조금씩 사가시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래, 보통 3시쯤 오시더라. 저는 시계를 봤어요. 2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만 기다리면 그 여자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슈퍼 앞에 서서 골목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반드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할 거예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인가요? 3시 5분이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골목 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 여자. 회색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가방을 메고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얼굴을 확인할 겁니다. 여자가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상추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5m, 4m, 3m. 그리고 드디어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귀의 형태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주름이 더 깊어지고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분명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었어요.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눈빛도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저예요. 혜숙이요. 딸 혜숙이. 저는 그 여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딸 없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니잖아요. 10년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뿌리쳤죠. 저 사람 아닌데요.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목소리는 달라도 얼굴은 똑같아요. 어머니 왜 날 모른 척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저 김희숙이라고요. 김희숙? 우리 어머니 이름은 정순이인데요. 거짓말. 어머니가 맞다니까요. 저는 더 세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채소 가게 주인이 뛰어왔어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붙잡고 난리예요?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죽은 거잖아요. 미친 사람 아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제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뒤를 쫓으려 했지만 시장 아주머니들이 막아섰죠. 그만해요. 희숙 씨한테 왜 그래요? 희숙 씨, 아주머니가 저 사람 알아요. 당연하지. 3년 전부터 여기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세요. 3년 전부터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 후부터 이 동네에 사셨다는 건가요?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 어머니 얼굴이었는데 왜 날 모르는 척했을까요? 기억상실증?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어디 갔다 와? 지민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잊었어? 미안. 깜빡했어. 시장 갔다 온 거지? 또 그 여자 찾으러?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정말로 상담받아야 할 것 같아. 오늘 봤어. 그 여자. 뭐? 어머니 얼굴이었어. 틀림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혜수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지민이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한테 말했대.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신과 예약 잡아놨어. 꼭 가야 해. 정신과라니요. 결국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아니, 10년 전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보관해둔 창고였어요. 먼지 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 신발,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죠. 저는 어머니 사진을 하나씩 꺼내 봤어요. 젊었을 때 사진, 결혼 사진, 그리고 돌아가시기 1년 전 사진까지요. 오늘 본 그 여자와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니, 미친 게 아니야. 나는 미치지 않았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절 미쳤다고 해도 저는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신 건지 아니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인지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여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던 이름 김희수. 혼자서라도 할 겁니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창고 한 구석에서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신 것이었죠.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혹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봤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했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정신과 예약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반차를 내고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횡단보도였죠.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했어요.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테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4차선 도로 횡단보도, 그리고 길 건너편 슈퍼마켓까지요. 저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피가 낭자했다고 들었죠. 엄마, 정말 여기서 돌아가신 거 맞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 뭐라도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 하시나? 그냥. 혹시 10년 전 사고 관련해서 온 거요? 저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요.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 이강수라고 합니다. 10년 전 그 사고 담당 경찰이었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이라니요. 그럼 우리 어머니를 정순이 씨 딸이요? 그렇게 생겼더라. 어머니 닮았소. 노인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함께 앉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소. 뭔가 이상했거든. 이상했다니요? 신원 확인이 너무 빨리 끝났소. 보통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날은 1시간 만에 확정됐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도 심하게 훼손됐다고 했는데 지문으로 확인했다고 했소. 그런데 노인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꺼려지는 듯 했죠. 그런데요. 시신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소. 의사 1명, 나, 그리고 신원 확인한 감식반원 1명뿐이었어. 그게 왜 이상한 건가요? 보통은 더 많은 사람이 관여하는데 그날은 위에서 빨리 종결하라는 압력이 있었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갑은 있었지만 휴대폰이 없었어. 사고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어. 휴대폰이요? 그래. 요즘 누가 지갑은 챙겨도 휴대폰을 안 챙기고 나가나? 이상하지 않소?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왜 그때는 이 말을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소. 그냥 느낌일 뿐이었어. 그리고 나도 가족 먹여 살려야 했고 위에서 종결하라면 종결해야 했지. 노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래서 가끔 이 자리에 와. 누군가 진실을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고. 경찰관님, 나도 궁금해요. 정순이 씨가 정말 그날 죽은 게 맞는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봤어요. 2주 전에 시장에서 살아계셨어요. 정말이요? 김희숙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셨어요. 3년 전부터 그 동네에 사셨대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년 전이라. 정순희 씨가 돌아가신 지 7년 후군. 제가 직접 말을 걸었는데 절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쪼기시거나 위협받으시거나 그런 일 없었소? 아니요. 그냥 평범한 주부셨어요. 아무 문제도 없으셨어요. 그럼 빚이나 재산 문제는? 전혀요. 저희는 가난했지만 빚은 없었어요. 노인은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을 가장했을까? 보통 그런 경우는 이유가 있어. 도망쳐야 할 이유가.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신과 예약 시간이 지났다는 문자였죠.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병원에 없다는데? 미안.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또 그 여자 찾으러 간 거지?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안 믿어주는 모양이군. 네. 다들 절 미쳤다고 해요. 나도 그랬소. 동료들이 다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진실은 항상 있소. 노인은 명함을 꺼내 주었어요. 내가 도와주겠소. 비록 은퇴했지만 아는 사람은 많으니까. 10년 전 기록을 다시 찾아보고 그 김희숙이란 사람도 조사해 보겠소.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그래. 이건 내 속죄이기도 하니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편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각오는 해야 하오. 만약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있을 거요. 그 진실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버리고 죽음을 가장하신 걸까요? 3일 후 이강수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만나야겠소. 중요한 걸 찾았어. 저는 남편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요즘 남편은 저를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정신과 예약도 다시 잡았죠. 하지만 저는 진실이 더 급했어요. 이강수 경찰관을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10년 전 기록을 다시 찾아봤소.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노인은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순희 씨,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3번 하셨더군. 신고요? 무슨 신고를요? 스토킹 신고였소.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위협을 받는다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스토킹을 당하셨다니요?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소. 그냥 불안하다는 정도였고 증거도 없었지.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을까요? 아마 걱정시키기 싫었겠지. 딸을 지키려고.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으셨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가끔 창밖을 불안하게 쳐다보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노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희숙이란 사람을 조사했소. 3년 전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겼더군. 그런데 그 이전 기록이 없어. 없다니요?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생겨난 사람 같소. 주민등록번호는 있지만 그 이전 거주지 기록이 전부 삭제되어 있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요. 그것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김희숙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소. 정부에서 신분을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범죄 피해자나 증인 보호 같은 경우에. 증인 보호?
어머니가 무엇을 목격하셨기에?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통장에서 큰 돈이 인출됐소. 3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요? 어머니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난했어요.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해 봤는데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듯 했어요. 뭔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당신 시아버지 계좌에서 나왔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요? 그래. 당신 시아버지가 정순이 씨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했고 정순이 씨가 그걸 다음날 전액 인출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10년 전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요. 잠깐만요. 시아버지는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정순이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미 고인이 된 시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온 거요. 그게 무슨 누군가 시아버지 계좌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지. 아마도.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을 거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요? 시어머니가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민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성당에 가셨어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 뭔데? 10년 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당신 아버지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우리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어. 알고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답해. 왜 그 돈을 주신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장모님이 돈이 급하다고 하셨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왜? 무슨 일로? 그건 나도 몰라. 그냥 빌려달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때 돈이 없어서 아버지 계좌에서 빼드린 거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모님이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걱정할까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리고 장모님이 그러시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찾지 말라고. 해수기를 지켜달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은 알고 계셨어.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야.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어? 엄마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니, 나도 몰랐어.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어. 하지만 장모님 말씀이 이상했던 건 맞아. 그래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나 싶었지.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10년 동안 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확신이 없었어. 그냥 이상한 느낌이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성당에서 돌아와 기도서를 읽고 계셨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알고 계셨죠?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는 거.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수가 앉아라. 이제 말해줘야겠구나.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수가 너희 어머니는 살아계셔.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10년 동안? 그래. 알고 있었어.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어머니가 부탁했어. 절대 혜숙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뭐로부터 저를 지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10년 전 너희 어머니는 우연히 끔찍한 걸 목격하셨어. 한 남자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어. 건설회사 사장이자 시의원이었지. 너희 어머니는 그 현장을 봤고 범인도 너희 어머니를 봤어. 그래서 협박이 시작됐지. 말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특히 너를. 외동딸인 너를 가장 먼저 없애버리겠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경찰에 3번이나 신고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워낙 힘이 센 사람이라 경찰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 오히려 신고 내역이 그 사람한테 흘러갔어. 그럼 엄마는 죽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 너희 어머니는 후자를 택하셨지.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천만 원은 신분 세탁 비용이었어.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한 돈이었지. 정부 쪽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만드셨어. 그럼 교통사고는 거짓이었어. 시신도 다른 사람이었고. 너희 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이미 떠나셨어. 그리고 김희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야.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장례식도 눈물도 10년간의 슬픔도 전부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너희 어머니 뜻이었어. 내가 알면 찾으러 올 거고 그럼 위험해진다고. 차라리 죽은 엄마로 기억하는 게 낫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남자는요? 그 범인은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제야 너희 어머니가 조금 자유로워지셨지. 그래서 이 근처로 오신 거야. 3년 전. 김희숙이 이 동네에 나타난 시기였어요. 그럼 엄마는 절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혜수가. 너희 어머니는 매일 너를 보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보면 안 된다고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다음 날 저는 김희숙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강수 경찰관이 찾아준 거였어요. 남편은 막았습니다. 여보 가지마. 장모님이 원하지 않으셔. 내가 원해요. 나는 엄마를 만나야 해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민이가 울면서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엄마 가지마. 미안해 지민아. 엄마는 가야 해. 낡은 빌라 2층. 문패에는 김희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10년 만에 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혜수가. 엄마. 엄마.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 가야 해. 가. 엄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혜수가 넌 몰라.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면 너희 가족이 위험해져. 그래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니야. 넌 이제 엄마가 됐잖니. 지민이를 생각해. 제발.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틈에 발을 집어넣었어요. 엄마 제발. 10년 동안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혜수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이미 죽었어. 정순이는 10년 전에 죽었다고. 난 김희숙이야. 내 엄마가 아니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날 찾지 마. 제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10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저를 거부했습니다. 엄마. 엄마. 복도에서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문 안쪽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정말이지 이게 끝일까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그 범인의 아들을. 그리고 저를 지키려 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어머니 집 앞 복도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지민이가 운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문 앞에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어요. 담요를 들고요. 혜수가 추우니까 이거라도. 어머니는 담요를 제게 덮어주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엄마가 살아계셔서요.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다칠까봐. 이제 안 무서워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넌 몰라. 그 사람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엄마예요. 지민이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 손길이었어요. 엄마, 이강수 경찰관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10년 전 사건 기록도 다 찾으셨대요. 그래도 증거가 없어. 엄마가 본 건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던 것뿐이야. 시신도 발견 안 됐고. 그럼 지금부터 찾으면 돼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혼자 숨어 사는 건 이제 끝이에요. 우리 함께해요. 다음 날 우리는 이강수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 목격한 것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10년 전 8월 15일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늦게까지 교회 봉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터를 지나가는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몸을 숨기고 봤더니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칼로 찌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건설회사 사장 조태준이었소. 네.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보였죠. 피해자는요?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조태준이 계속 이 새끼야, 내가 내 비리를 폭로하려고? 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강수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한 명이 실종됐소. 이름은 김동현 27세. 조태준 회사 경리였지. 비리를 알게 된 직원이었어. 그럼 그 사람이 아마도.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소. 어디에 묻었는지 알 수 있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 공터 옆에 있던 공사 현장이에요. 조태준이 건물 기초 공사하던 곳이었죠. 거기에 묻는 걸 봤어요. 그 건물이 지금도 있어? 네. 상가 건물이 들어섰을 거예요. 이강수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시신이 그 건물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소. 파헤치면 나올 거요. 3일 후 경찰이 그 건물 지하를 파헤쳤습니다. 언론도 모여들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고 계셨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여자요. 조태준의 아들 조민석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물러나세요. 우리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소. 이미 벌은 받은 거요. 왜 이제 와서 명예까지 더럽히려고 하는 거요? 명예요? 살인자한테 무슨 명예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10년 동안 숨어 사셨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 없이 살았어요. 그게 다 거짓말 아니요? 증거도 없잖소. 그때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나왔습니다. 유골이 나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만 10년 전 실종된 김동현 씨로 추정됩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계셨죠. 혜수가. 끝났니? 정말 끝난 거니?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지민이까지요. 지민이는 어머니를 보고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할머니예요. 그래, 지민아. 할머니야. 어머니가 지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손녀였어요. 할머니 왜 안 오셨어요? 보고 싶었는데. 미안해, 지민아. 할머니가 바보였어. 남편이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혜숙이를 못 믿어줬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너희를 속였으니까. 시어머니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고마워요. 하지만 엄마. 제가 말을 자르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같이 살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혜수가. 엄마가 널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와 같은 방을 쓰시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두 분이 함께 아침 산책도 하시고 성당도 다니세요. 오늘은 어머니 환갑잔치였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셨을 때 치르지 못했던 잔치를 이제야 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언니가, 고모가, 이모가 살아 돌아온 거니까요. 순이야, 정말 내가 맞니? 어떻게 이런 일이? 긴 이야기예요, 언니.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전에 그 웃음이었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우리 지민이가 더 예쁘지. 어머니가 지민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못다한 10년치의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것 같았어요. 잔치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베란다에서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이게 꿈은 아닐까 싶어.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혜수가. 네? 가끔은 미안해. 10년을 내 곁에 없었던 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결혼식도 못 받고 지민이 태어났을 때도 없었고.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손 잡아주지도 못했어. 엄마. 너무 늦게 돌아온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노릇하는 게 맞는 걸까?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엄마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10년 동안 김희숙으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정순이가 되어야 하잖니. 어머니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정체성의 혼란이었죠. 엄마는 엄마예요. 김희숙이든 정순이든 엄마는 제 엄마예요. 고마워 혜수가.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릴 적 제가 울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저는 10년 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무서웠죠? 응. 너무 무서웠어. 내가 다칠까봐. 그래서 죽기로 한 거야. 아니 죽은 척하기로.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저도 엄마 생각하면서 10년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엄마, 이제 이 길을 함께 건너요. 더 이상 혼자 아니에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혼자 건너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는 함께 건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포기했을까요?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 그래도 계속 찾았을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확신이 어머니를 찾게 해줬어요.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끈,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요. 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지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제가 못 해드렸던 것들을 지민이에게 해주시는 거죠. 할머니, 오늘도 데려다 주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데려다 줄게.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말씀하세요. 혜수가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 남편도 변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내가 널 믿지 못했던 거. 괜찮아요. 이제는 모두 괜찮아요. 정말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시고 낯선 사람만 봐도 놀라세요. 10년간의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수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뭐예요? 널 낳은 거. 그리고 내가 엄마를 포기하지 않은 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혜수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할 거예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만약 당신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처럼요.